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경케미칼에 대한 사업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소제 사업 부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애경케미칼이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에너지 사업 분야에도 진출하긴 했지만 이 길이 어느 정도 다져지기 전까지에는 이 가소제 쪽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은 이 가소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친환경 가소제와 이제 VP챔에 대한 인수를 확보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VP챔에 대한 인수를 지분 인수를 함으로써 가소제에 대한 연간 생산 능력이 55만 톤에서 이제 66만 톤으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VP챔에 대한 지분 인수를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생산 능력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전략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경케미칼은 이제 앞으로 이 베트남 거점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은 물론 중국과 인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소제가 많은 매출을 올리려면은 어느 분야가 잘 돼야 될까를 보게 된다면 이 바로 부동산과 건설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경케미칼의 VP챔 지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현재 이슈를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이슈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소비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23년도에 대한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년 동안 이루어진 강력한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이 줄게 되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GDP를 보게 된다면 2020년도에는 2.2%, 21년도에는 8.1%, 그리고 22년도에는 3%에 대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23년도에는 예상치를 웃돈 5.2%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이 5.2%에 대한 성장률이 나쁘진 않지만은 작년 22년이었던 경제 성장률이 3%란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점과 또 코로나 이전에 2015년도부터 19년도에 대한 GDP 성장률이 6에서 7%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증가를 했지만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문제와 내수에 대한 상업 생산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런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부양책으로 증시안정기금과 기준금리라고 불릴 수 있는 LPR에 대한 인하 기대감도 이제 심어줬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1월 달과 2월 달 산업 생산 소비 증가가 예상을 웃돌았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 생산과 춘제 연휴와 맞물려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1월, 2월 제조업 동향을 반영하는 산업 생산 7% 증가는 지년 이내새 가장 큰 오름폭이고 시장 예상치 5%를 웃돌았다. 그리고 제조업 가운데 첨단 제조업의 성장률이 7.5%로 높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애경케미칼 쪽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부동산 개발 쪽일 텐데 결국 이제 이 PVC 결국 이제 가소제가 이 PVC에 쓰이고 이 PVC가 건설업 쪽에 쓰이다 보니까는 이 건설업에 대한 활기가 또 애경케미칼의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부동산 개발 투자는 9.0%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 이런 춘절 연휴와 관련된 지출 소비가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이런 일시적인 활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제조업에 대한 상업 생산이 높게 나온 편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부동산 경제에 대한 흐름은 살아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언제 살아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도 볼다시피 이런 이코노믹스 루이스루 중국 이코노미스트 로이더 통신에서는 중국 경제 통계는 연초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리고 일부가 일회성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춘제 연휴와 관련된 지출 소비로 일시로 활기를 띈 거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언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최근에 다시 한번 바이오 연료가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유가에 대한 불안함, 유가 가격에 대한 불안함과 또 친환경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정유 4사 같은 경우는 작년 23년 유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정제 마진이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23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가에 대한 정제 마진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영업이익이 하락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로 이 정유 4사도 현재 바이오 연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에 항공업계와 정유업계 사이에서 이런 친환경 항공유인 SF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이 이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추후에 점점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항공유 수출 1위국 노칠라 산업부 바이오 항공유 R&D 가속화다.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폐식용유, 생활폐기유, 동식물성 기름 등 혼합한 바이오항공유 연구 개발의 속도를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각국이 바이오항공유 도입함에 따라 오랜 기간 항공유 수출 1위를 유지한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도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바이오 항공유 대응 사업의 핵심은 해당 연료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한 R&D 지원과 바이오 항공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 방안 등이다. 그래서 국제민간 항공기구가 내년부터 유럽 연합 27개국에 이룩하는 모든 항공기에 바이오 항공유 2% 이상 혼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에 맞춰 국내 바이오 항공유 수급 및 에너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청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특히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만 하고 또 본회의만 통과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유럽연합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도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법안이 점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커지는 이 바이오 항공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애경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애경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경케미칼에 대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급등을 하고 눌리고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은 현재 구간이 이제 고점 전 고점 부분에서 이제 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위치를 주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급격한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왔지만은 이 부근을 넘지 못하고 눌리게 되면서 이제 현재 이평선들이 현재 다 같이 모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애경클리카 같은 경우는 이런 부근에서 한 차례 눌림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삼각수렴에 대한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는 현재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냥 관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다 보니까 예정이다 보니까 애경 케미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